병원 천장에서 쏟아지는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다. 환자 한 명이 쓰러지며 난장판이 된 응급실. 피 묻은 소독 거즈가 바닥에 흩어진 그때였다. 하은은 환자의 팔에 링거를 꽂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다. 세 번째 실패 후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누군가 하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진정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개를 들어보니 재민이었다. 갓 부임한 젊은 의사. 재민은 하은에게서 주사기를 넘겨받아 능숙하게 환자의 팔에 꽂았다. 아무 말 없이 미소만 건넨 그 순간 하은의 심장이 이유 모를 떨림으로 요동쳤다. 오늘 당직이시죠? 저도 당직인데 야식같이 드실래요? 식당에서 마주 앉은 재민의 얼굴은 형광등 아래에서도 따스해 보였다. 수술실의 엄숙함과는 달리 그의 미소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비어있는 병원 식당에서 나눈 대화는 마치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 같았죠. 나 간호사랑 결혼하고 싶어. 매일 병원에서 만나고 서로 힘들 때 의지하고 그런 거 있잖아. 하은은 그 말에 라면을 삼키다 목이 메었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재민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날 밤 하은은 재민의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둘의 관계는 병원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함께 걸어가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모두가 알아차릴 정도였다. 다른 간호사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속에서도 하은은 행복했습니다. 퇴근 후 함께 걸었던 한강변, 비 오는 날 재민이 기다렸다가 씌워준 우산 아래에서의 키스, 그리고 서로의 미래를 그려가던 그 달콤한 시간들. 하은은 재민을 통해 사랑이란 감정을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습니다. 하은아, 우리 결혼하자. 너랑 나면 충분해. 벚꽃이 흩날리던 날, 재민의 프로포즈는 갑작스러웠지만 하은의 대답은 망설임 없이 터져나왔다. 그렇게 둘은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상견례 날짜도 잡았다. 하지만 하은은 그때 몰랐다. 그 달콤한 약속이 곧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것을. 상견례 전날 하은은 재민의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며 가슴이 설렜다. 백화점 과일 코너에서 가장 비싼 세트를 고르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의사 며느리가 아닌 간호사 며느리. 그래도 분명 사랑으로 허물을 수 있을 거라고. 저녁 식사 자리는 처음엔 화기애애했습니다. 재민의 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온화한 웃음을 보였고 어머니는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은은 조심스럽게 미리 준비해둔 선물을 건네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항상 훌륭한 아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민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은의 진심 어린 인사에 재민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미묘하게 경직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재민의 어머니가 하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잠깐 따라와 볼래? 여자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 재민의 어머니는 주변을 살핀 후 갑자기 얼굴색을 바꿨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본 하은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의사가 간호사랑 결혼한다고 하면 누가 좋게 보겠니? 우리 애한텐 재벌가나 검사 집안에서 선이 들어와. 너무 바라지 말고 그만 만나. 그 말을 들은 순간 하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입술이 떨려와 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나를 선택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간신히 내뱉은 말에 재민 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다. 비웃음 섞인 눈빛으로 하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결혼하지 말고 도망쳐. 너 같은 애가 감히 우리 며느리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하은은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식당으로 돌아와 재민의 옆에 앉았을 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재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재민의 눈에도 분노의 불꽃이 일었고 하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부모님 반대해도 결혼할 거야. 믿어줘, 하은아. 재민의 말에 용기를 얻은 하은은 다시 한번 그의 부모님과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부모님도 함께하는 공식적인 상견례였습니다. 하은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부모님께도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걱정 마, 딸아. 우리가 내 편이야. 사위 될 사람도 좋아 보이니 잘 될 거야. 하은 아버지의 든든한 지지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재민의 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몸이 안 좋네요.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남은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은은 재민의 손을 꼭 잡았고 그는 미안함이 가득한 눈으로 하은을 바라보았죠.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후 하은의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하은을 불렀어요.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분노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말해야 할 게 있어. 재민이 어머님,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야. 아버지의 말에 하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아버지의 눈만 바라봤죠. 아버지의 눈에는 오랜 세월 감춰온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아버지는 사업을 크게 확장하려 했고 투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민의 어머니가 나타나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사기였죠. 모든 돈을 날리고 집까지 팔아야 했던 그 시절 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너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은은 그제서야 가족이 갑자기 어려워졌던 시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그리고 자신이 간호사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가 연을 끊지 않으면 넌 그 집안에 시집 못 간다. 아빠가 너무한가? 아버지의 말에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가 옳아요. 제가 재민이와 이야기해 볼게요. 그날 밤 하은은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하은이 말한 구체적인 정황들에 점점 확신이 들었나 봅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재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와 연을 끊을게. 앞으로 연락도 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살자. 재민의 결단에 하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감사하면서도 너무 슬펐습니다. 가족을 포기하겠다는 그의 선택이 너무나 무거워 보였죠.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엄마를 평생 못 보는 게. 그게 가능할까? 하은의 물음에 재민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너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은의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났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가족과의 관계는 결코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언젠가 후회하게 되면 그 모든 원망이 자신에게 향하게 되지 않을까? 다음 날 재민은 정말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재민 어머니의 비명과 울음소리는 하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하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도 계속해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하은은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는 재민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언제나처럼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하지만 눈 밑의 다크서클이
짙어진 것이 보였어요. 하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오늘은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한 거야? 재민의 목소리에는 설렘보다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죠. 하은은 그의 앞에 앉아 잠시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침묵이 내려앉았다. 재민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어제 다 해결했잖아. 내가 엄마와 연을 끊기로 했고.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쏟아지지 않도록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게 해결이 아니야. 내가 엄마를 평생 못 보는 대신 나를 택하겠다는 그 선택이 너무 무거워.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 재민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을 참는 듯 입술을 깨물었죠. 하은아, 내 선택이야. 내가 감당할게. 하지만 가족을 끊는 건 한 사람의 결단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 결국 내 아버지에게도 상처를 주게 될 거고,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 사이에 쌓이게 될 거야. 하은의 말에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후로 재민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동자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내 마지막 결정이야? 재민의 떨리는 목소리에 하은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오래 있다간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서는 순간 갑자기 어깨를 붙잡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민이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말해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너를 지킬 수 있는지. 절박한 재민의 눈빛에 하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지금 헤어지지 않으면 더 큰 상처만 남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미 늦었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우산도 없이 걸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하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하은은 병원을 옮겼습니다. 재민과 마주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죠.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하은은 자신을 잊으려 애썼어요. 밤낮 없는 근무 속에 몸을 던졌고 집에 돌아오면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하은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하은 씨, 저는 재민이 어머니입니다. 꼭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네요.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사람 하나 살린다는 생각으로 만나주세요. 문자를 본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민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재민이 병원을 그만두고 방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은은 재민 어머니의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이나 문질러 보았지만 글자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무시해야 할까? 그날 밤 하은은 친구 지원을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진짜 완전 미쳤다고 생각해. 사기친 사람이 지금 와서 무릎 꿇겠다고? 얼마나 뻔뻔한 거야. 지원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하은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죠. 근데 재민이가 병원까지 그만뒀다는 소식 들었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은의 말에 지원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왜 자책해? 그 집안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그리고 너도 피해자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어요. 재민의 상처 입은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죠. 술이 한 잔, 두 잔 늘어갈수록 하은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결국 충동적으로 재민 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오후 3시 시내 중앙공원 벤치에서 만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직후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멀리서 재민의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언제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당당한 걸음걸이였지만 오늘은 왠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재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바람이 불어 공원의 나뭇잎들이 사각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아버지께도 당신에게도 내가 한 짓을 사과하러 왔어요. 예상치 못한 사과에 하은은 놀랐지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재민 어머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하은은 쉽게 믿을 수 없었죠. 재민이가 병원을 그만두고 집도 나갔어요. 연락도 잘 안 돼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죠. 내 아들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될까봐 두려워요. 재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은은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원했던 것은 복수도 사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께 했던 일 내가 책임질게요. 빚을 갚을 테니 재민이를 한 번만 만나줘요. 그 애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상처받은 마음, 깨진 신뢰는 어떤 금액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재민 씨와 저 사이에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생겼어요. 재민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강인한 외면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한 어머니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네요. 욕심 때문에. 내 아들의 행복까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재민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을 떠났습니다. 하은은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격돌하고 있었습니다. 미움과 연민,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재민에 대한 사랑.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재민이었어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받아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은은 몇 번이나 망설이다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재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은아, 목소리 들으니 좋다. 재민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활기가 사라져 있었고 약간 허스키한 느낌이 났어요. 하은은 말없이 핸드폰을 쥐고 있었죠. 오늘 우리 엄마 만났다면서? 그 얘기 듣고 연락했어. 잘 지내? 하은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재민은 어떻게 이 만남을 알았을까?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직접 알려줬겠죠. 네, 만났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둘 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나 병원 그만뒀어. 지금은 작은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어.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 재민의 말에 하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꿈꾸던 의사의 길, 대학병원에서의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요? 왜 그만뒀어요? 당신은 그곳에서 행복했잖아요. 하은의 물음에 재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행복했던 건 내가 옆에 있을 때뿐이었어. 너 없는 병원은 의미가 없더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은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왔으니까요. 새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재민을 떠올렸고 매일 밤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은아, 한 번만 만나줘.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다시 상처받게 될까? 하지만 이미 가슴은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내일 저녁 8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병원 식당에서 만나요. 통화를 끝내고 하은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재민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정말로 끝내야 할까? 다음 날 저녁 하은은 조금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비어있는 병원 식당은 그날처럼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테이블, 그곳에서 처음 재민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재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조금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따뜻했어요. 하은을 보자 재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다렸어?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민이 맞은편에 앉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우선,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도 몰랐고, 엄마의 행동도 막지 못했고, 재민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하은은 뭉클했습니다. 그도 피해자였기에 하은은 그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었죠. 당신이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재민은 하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만났대. 엄마가 아버지에게 모든 걸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 그리고 내 아버지께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더라. 놀라운 소식에 하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민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금전적인 보상도 이루어졌어. 엄마가 가지고 있던 재산 대부분을 내 아버지께 돌려드렸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갚아나갈 거래. 하은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완고하고 오만했던 재민의 어머니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까지 하다니. 어머님이 정말 그러셨다고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많이 변했어. 나 때문에. 아니, 우리 때문에. 식당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은과 재민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서로의 감정,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하은아, 솔직히 말해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재민의 질문에 하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재민을 향한 사랑이 꿈틀거렸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상처는 아물고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해요. 하은의 솔직한 대답에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보다는 이해의 빛이 어렸죠. 무서운 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하은아, 지난 시간 동안 깨달은 게 있어.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 재민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하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야. 내 부모님도 이제야 그걸 깨닫고 있는 것 같아. 창밖으로 내리는 가로등 불빛이 테이블 위로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병원 식당은 텅 비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재민은 하은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그때 재민이 조심스럽게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급하진 않아.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엔 모든 걸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은은 재민의 제안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아버지에게 재민과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놀라시는 듯했지만 의외로 아버지는 차분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재민이 어머니가 찾아왔었다. 모든 걸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했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지더구나. 아버지의 말에 하은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재민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이 컸을 텐데 아버지가 그토록 너그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아빠,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하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때로 증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단다. 아버지의 말씀에 하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계셨던 거죠.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하은과 재민은 조금씩 예전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양가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식당에 모인 두 가족,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점차 대화가 오갔습니다. 재민의 어머니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겸손하게 하은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은 어머니, 정말 멋진 딸을 키우셨네요.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재민 어머니의 말에 하은의 어머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재민이 살짝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하은은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재민이 하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은의 물음에 재민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 열쇠야. 우리 함께 살자, 하은아.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재민의 청혼 같은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재민의 얼굴은 진지했고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요? 우리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은의 말에 재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의 양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갑작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처음부터 변함없었어. 우리가 헤어져 있던 그 시간조차도 난 내 생각뿐이었으니까. 서두르는 건 아니야. 천천히 생각해봐.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재민과의 추억, 그들이 겪었던 아픔, 그리고 다시 시작된 관계. 모든 것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재민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어요. 생각해봤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먼저 약속해주세요. 하은의 진지한 눈빛에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약속이든 할게. 앞으로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솔직하게 말해요. 비밀이나 거짓말은 없어야 해요. 그리고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해요. 재민은 하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는 듯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 앞으로는 모든 걸 함께 나누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해 나가자. 너의 가족은 곧 나의 가족이고 나의 가족은 너의 가족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주변에서 부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흐트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 달 후 하은과 재민은 작은 아파트로 함께 이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돕겠다고 나서서 새 집을 꾸미는데 힘을 보탰죠. 놀랍게도 하은의 아버지와 재민의 어머니는 가구를 배치하는 문제로 의견이 갈리자 서로 웃으며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보기 좋네. 누가 저 두 사람이 이렇게 화목해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재민의 아버지가 하은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하은도 미소를 지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화해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하은과 재민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예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따뜻했죠. 하은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재민에게 건네며 했던 말이 아직도 하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아껴주길 바란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단다. 결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하은과 재민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곳을 떠나 새로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가끔 그곳을 방문하며 처음 시작된 사랑을 떠올리곤 했죠. 병원 식당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재민이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은아, 내게 기쁜 소식이 있어. 하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재민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처로 시작됐던 두 가족의 인연이 이제는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관계로 변화한 것이었죠. 생각해보면 우리 이야기가 정말 영화 같아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하은의 말에 재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멋진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자.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은은 재민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진심 어린 용서와 이해가 있다면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인연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은과 재민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그 문을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서로가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과 의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면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해요.